오늘은 황국과 수메르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태고 문명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단고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황국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기에 특히 두 종류의 삼성기가 있는데 그 삼성기에 각각 이 황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선 그 신라 시대의 인물이었던 안암노 선생께서 남긴 그 삼성기의 기록을 보면 간단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아니고요.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건국이 가장 오래되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동료 동남 800, 흑수 백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동료 동남 800명이 흑수 백산 지역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흑수 백산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흑룡강 지역이고 백두산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흑수라는 명칭을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백산이라는 게 눈으로 덮인 흰 그 높은 산을 또 백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정확한 지역을 딱 비정을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환인, 그 우두머리인 환인이 있었고 그 환인이 감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감군은 무리들을 이제 감독하는 분이니까 이제 수장이 되겠죠. 그 임금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환인이 부석파라 돌을 이제 쳐가지고 불을 일으키고 그리고 식요 숙식 익혀서 음식을 먹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7세대를 전하지만 7세대의 그 우두머리가 있었지만은 그 연대는 모르겠다.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이런 이제 기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려 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되는 이 원동중이라는 분이 남긴 삼성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황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서교 황국,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서교 황국.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 환희는 천산에 거하셨다. 여기도 뭘 천산이라는 이제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 천산의 지명도 글쎄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생각이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가면 천산산맥이 있죠. 그 상당히 큰 산맥인데 저도 한번 거기를 그 저희 이사장님 모시고 같이 이제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가니까 또 천지라는 그 큰 호수도 있어요. 그 천산산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그 7대 환인이 있었다. 이제 그런 그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의미심장하기로는 이 고기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그 환국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네류 산 아래에 환인의 나라가 있었다. 천의 동쪽의 땅이고 또 땅인데 이것은 또 파네류 나라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기라는 게 옛 기록이 아니고 이거는 책 이름입니다. 환단고기 그 서문에 봐도 고기라는 책 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기라는 것이 옛 기록이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삼국유사를 들춰보면 분명히 책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는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도 이 고기가 몇 번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18세기 어떤 실학자인데요. 그분도 이 고기를 봤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전설들을 비롯해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아주 비판을 했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기라는 책이 어느 날 다시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겠다,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고기라는 책은 삼국유사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 이 고기라는 책은 승려, 저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이제 승려가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불교 쪽 이야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의 사정이라든지 한국 불교에 관해서 상당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던 분, 그러니까 승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12세기경, 그러니까 삼국 사기보다도 이전에 지어진 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고기에 바로 황국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12황국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고기에 나옵니다. 나라 이름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다른 사서에는 구다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일군국, 그리고 우루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유여국, 사나바국, 그리고 선패국, 또 때로는 선비국이라는 표현으로 표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미리국입니다. 수미리국. 그래서 이 12나라가 있었다. 이게 일종의 연방제라 할까요? 황국 시대에 이 12나라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이 고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나라의 위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모르고 대체로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위치를 시사하는 이 기록이 환난국에 실려 있는 태백일사라는 책이 있죠. 환난국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이 태백일사인데, 중종 때 찬수관을 지냈던 이맥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썼다기보다는 옛날에 내려오던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옛 기록 같은 것들을 뽑아서 발췌한 게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태백일사 중에 환국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국본기에 삼성밀기의 내용을,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던 삼성밀기라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게 보면 조금 전에 12황국 중에 하나였던 구다천국, 그걸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구다국의 옛 명칭은 동로국으로 북개마대령의 서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였던 직구다국은 옛날에는 오나나에 있으나 후에 동로국에 패하여 마침내 금산으로 옮겼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금산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알타이 산입니다. 알타이 산맥. 그리고 개마대령은 일반적으로 만주에 있는 싱알령 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몽골 초원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구다국, 즉 동로국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구다국의 위치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다른 12황국들도 몽골 초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칼로스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사기에 이제 그 고구려 봉기입니다. 고구려 봉기에 보면 대무신앙조에 또 구다국이 나와요. 구다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개마국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초기죠. 대무신앙이 이제 고주몽의 손자, 유리왕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였는데 그 시기에 1세기 초입니다. 1세기 초에 개마국과 구다국이 항복해서 고구려 땅이 되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태백일사에 보면 그 발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대진국 봉기가 있습니다. 대진국 봉기에 보면 그 대진국이 그 여러 나라를 그 정벌해가지고 성읍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제 구다국, 개마국, 흑수 등 여러 나라가 그 나라를 바쳐서 항복해서 이 성읍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세 성종 때는 그 성종의 조남이 대인수였습니다. 대시 집안의 인수죠. 대인수 때 신라를 평정해서 7주를 설치하고 또 이제 북쪽으로는 염해, 나산, 갈사, 조나, 석격, 남북 우루를 공략하여 여러 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루국이라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PPT에는 그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남북 우루의 위치가 그 대싱알령 산맥 그 주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개마대령이라는 이제 그 칭호로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이 12황국에 대한 그 황국 중에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는 기록이 우리 기록 말고 중국 사서 가운데 있습니다. 진서라고 있습니다. 진서. 이 진서는 그 전국 시대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요거는 그러니까 그 삼국 시대가 망하고 난 다음에 3세기, 4세기에 세워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 관한 기록이 이 진서인데, 당나라 초기에 여러 그 사서들을 편찬을 하는데 일종의 관찬 사서죠. 그 진서라는 책에 사회전이 있습니다. 오랑캐들에 관한 기록이죠. 그게 보면 비리국, 제가 이제 빨간 글자로 써놨습니다만은 양웅국, 구막항국, 그리고 일궁국,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12황국에서 그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위치가 어떻게 그 되냐면, 비리국 같은 경우는 그 숙신 서북 쪽에 있다. 마행 가 200일, 말 타고 200일을 가야 된다. 말 타고 하루에 한 50km 간다고 추정을 한다면 1000km, 그죠? 1000km 정도 떨어져 있, 상당히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고, 영호 2만 호를 거느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양웅국은 비리국으로부터 또 50일을 가야 된다. 말 타고 가는 겁니다. 2만 호 정도를 거느렸다. 그리고 구막항국도 양웅국으로부터 100일을 가야 된다. 5만 여를 거느렸다. 그리고 일군국도 이제 구막항국을 말하는 거겠죠. 구막항국으로부터 또 150일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숙신으로부터 따지자면 5만 여리가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풍속과 토양은 미상이다.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서 사이전을 보면 이게 당시에 존재하는 나라였던가라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나라들이 그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그 옛날에 그 있던 나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때 그 진서에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당서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편찬된 오랑캐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쪽전이니까 북쪽 오랑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그 흑수말갈의 땅 중에서 그 우루부가 있었다. 흑수말갈에 속한 그런 여러 부들을 쭉 그 나열하면서 우루부를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항국이라는 게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나라였는데 그 후대의 기록에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와 가지고 뭐 위치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대강 기록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기록들을 갖고 그 나라들의 그 위치를 대체로 이제 그 지도상에 표시를 해본 게 지금 요 PPT 파일이 PPT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그 바이칼호 동쪽과 만주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서쪽에 수미리국 같은 경우는 맨 서쪽 오늘날에 이제 천산산맥 있는 데죠. 그쪽에다 이제 배치를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수메르 문명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수미리국이 만약에 수메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서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